앞에서 그 인간의 존재가 육체 탄생을 넘어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논증하는 것을 두고, 그것은 단지 사고를 한 것일 뿐이지 않느냐. 그 물적 증명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는 훌륭한 과학자는 가능하나 영적 탐구와는 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영적 분야에서는 사고력밖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영적 분야를 탐구하려면 단지 생각, 사고하는 걸로 해야지 다른 물적 증명 이런 것 자체가 원래부터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굳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루돌프 스타이너가 물질과학과의 대립 상황에서 나온 우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 전생을 믿지 않는 서양 종교 그런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노력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는 또 시대에 전생, 간생, 최면이 성행했기 때문에 간생,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스 그 최면이 성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자꾸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당시는 그런 전생, 간생, 최면이 성행하기 이전이죠. 물론 영매에 의한 이제 그 뭐 초혼이라든지 그 뭐 임사체험 그런 것들이야 당시에도 다 있었지만은 현재와 같은 많은 데이터 그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추리와 사고 그 논리만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자는 그걸 반박하는 것을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성에 의한 특질, 개개인의 영성에 의한 특질을 부모 등에 의한 유전 형질로 보려는 것은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소설하면 이제 허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소설이 소재로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명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도 아버지가 뭐 그냥 난봉꾼 아주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그 선한 거, 착한 악한 거 이런 것이 유전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죠. 사실이 또 교황, 뭐 성직자 이런 사람들 독신 성직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인성이 좀 검증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손을 안 낳고 그러면은 그런 세상은 더 악한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 선한 사람들이 자손을 번식 안 하니까. 저희 초기작 외계인 X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풍자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인성 같은 거 영적 특성질 이런 건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런 걸 어떻게 인간성 그런 것까지 다 유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려니까 집에서도 가족마다 많은 그런 갈등이 생기죠. 자식 형제들이 전부 자기하고 통하고 비슷할 줄로 알았는데 너무 다르고 그러죠. 같은 유전 형질, 같은 가족에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영적 분야는 사고력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근데 이것이 뭐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시로서 이제 그 영성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순전히 영성 분야 그런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인문 사회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사고에 의해서 주장을 합니다. 인문 사회과학.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영적 분야, 이 저자는 이 영적 분야의 진리를 이게 논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문사회과학에서도 모든 거는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무슨 물적 증거 가지고 그러지 않죠. 인문사회과학도.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럼 다르냐? 인문사회과학은 주장한다 해도 학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예? 객관적 진리이다. 그렇게 주장을 못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은.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서 그냥 순전히 사고 생각만으로 이렇게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 신지학의 저자는 이 영적 분야를 완전히 논리로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인문학에서 이렇게 현실에서 순전히 사고력으로 이렇게 학설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 입증이 불가능하죠. 이제 주관적인 것이고. 그러고 이제 간혹 이제 통계 조사 이런 걸로 이제 자료,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죠, 통계. 그런데 그것은, 역시 통계조사 그거는 확실한 입증이 아니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이론 물리학에서 순전히 사고로 생각했을 때 수학이나 이론 물리학에서 입증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순전히 생각만으로 한 것이 뭐 틀리다, 믿지 않는다고 자꾸 이렇게 저자는 답답했지만 이걸 영적 세계를 이제 순전히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거니까 보이는 증명 없이.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수학 물리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으로 이것을 또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물적 분야인데 이것은 또 실험으로 완전 증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응용 분야, 건축학, 의학 이런 데서 응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문을 세 단계로 나오게 되죠. 여기 인문학이 정신으로만 한다지만 현실 사회에서 통하는 논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 통하는 논리이니까 그러니까 혼적 사고, 그러니까 표면 의식 그런 사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영적 분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 책의 저자와 같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 물론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우친 사람은 이걸 굳이 증명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이 자기가 가서 알고 왔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물질계에서의 응용, 물질계에서의 응용이죠. 이것은 이제 자연과학의 응용 분야, 공학,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학과 자연과학, 생물학, 지구과학 이런 건 물질과학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수학 그런 전공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하는 사람이 인문대 사회대 보고 정신적인 이 사람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신적인 과학을 하는 사람하고 물질과학을 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는 그녀하고 이제 존경하는 뜻으로 사회가 그런 쪽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 있으면서 아니 우리 수학 물리학도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인데 왜 그러나 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응용과학은 당연히 물질과학이고 자연계 응용과학은 자연계 순수과학은 정신과학인데 이게 혼적 차원에서 학문이란 것 자체가 혼적 차원이니까 자연과학은 여기 이 단계에서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고 인문과학은 이 단계에서는 입증이 안 되고 이 자연과학의 요 응용 분야처럼 응용 분야죠. 영적 진리의 응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인문사회과학은. 그래서 여기서 또 혼체는 여기 아스트랄 유체가 발달할수록 감성혼은 주변 세상과 잘 소통한다.
혼체가 발달할수록 감성호는 주변 세상과 잘 소통한다. 그러니까 그 혼체에 의해서 그 인간은 그 육체가 있고 기질체가 있고 그다음 위에 혼체가 있죠. 아스트랄체. 이것이 이제 아스트랄체가 그 잘 되어야 감성혼이 잘 소통한다. 그러니까 먼저 육체의 신경계가 잘 되어야 그 감각을 잘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경계가 발달해서 상위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저기 육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에테르체라고 했지만은 이건 사실 기질체, 에테르가 이제 질이란 뜻인데 여기선 육체에 가까운 에테르체는 기질체. 그래서 혼체, 유체, 아스트랄체죠. 그 위에 이제 자기의 이제 감성혼이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 이제 사고하는 자기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신경계가 발달하고 그리고 신경계가 발달하고 대뇌가 용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주파수의 그 영혼을 붙잡고 감각이 발달해서 이제 여러 주변 상황을 보면서 그와 소통을 하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육체가 그런 발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은 본질적인 존재인 이 기질체가 있는 것이고 이 기질체의 또 근원은 또 혼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달할수록 감성혼이 주변 세상과 잘 소통한다. 그러니까 주변 세상의 존재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자기가 거기 주변 세상에 자기의 주변과 물질계의 교류를 함으로써 인간 삶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혼의 발달,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체의 이 발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의식혼이 영아에 영향을 공급할수록 영아는 풍부하고, 여기 감성혼, 오성혼, 의식혼이 있죠. 의식혼은 이제 이 상위의 영아와 영향을 공급할수록 영아는 풍부하고 강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는 모든 정보와 이런 자기 경험, 그로 인해서 깨우친 자기의 수련, 이런 것들을 다 영아에다가 의식혼이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세상의 감각과 쾌락에 휩쓸리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걸로는 거의 긴장,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위에다, 영아에다가 주는 것이 없죠. 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그것을, 이렇게 올려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육체적인
본능과 갈등도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감상,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영 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냄으로써 영악도 풍부해지는 거죠. 육체는, 그리고 또, 육체는 인종, 민족, 부족끼리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 몸, 인종들이 있죠. 흑인, 백인, 동양, 황인이란 말 요새는 별로 안 쓰죠. 인종, 민족끼리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기질체는 개인차가 더욱 크다. 육체. 근데 이제 사실 인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또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죠. 피부색이 좀 다르지만은 물론 수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흑인, 백인, 그 권투 이런 거에서 소질도 약간은 다르지만은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죠. 이제 육체가 인간으로서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기질체는 더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육체보다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상당히 외모상에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런데 그 외모가 비슷한 거하고 별도로 또 어떤 생활 기질, 사고방식, 그런 풍습, 그런 것은 또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질체가 더욱더 차이가 난다 이거죠. 기질체는 개인차가 더욱 크지만 집단 내 유사성도 더욱 크다. 그러니까 집단 내 기질체는 이제 그러니까 이 육체보다 더 개성이 더 인간이 더 크다는 거죠. 육체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실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질체는 육체마다 사람 개개인 차이도 있지만 그러면서 어느 한 집단끼리는 또 상당히 바운드 유사한 것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로 보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 기질 그들의 속성, 그 뭐 행동 양상까지 나오는 기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육체 유사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또 차이점들이 많이 있죠. 물론 또 그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세 민족이란 건 아닙니다. 중국 내에도 여러 소수 민족이 있고 한국과 일본도 일본 내에도 아이누족이 있지만 한국에선 공식적으로는 소수 민족이 인정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이 국가관들이 서로 다르고. 외모 비슷한 민족들이 서로 기질을 다르다. 이것이 제가 아까 한중일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혼체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 요 혼체, 이건 아스트랄, 이거는 또 개인차가 매우 크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인간을 이루는 자기 자신, 그거를 이외에 어떤 인간을 이루는 바탕 중에 가장 상위적인 거니까 그 인간을 이루는 많은 이제 차이나는 정보들, 이런 것이 더욱 많이 있다고 봐야죠. 혼체야말로 조상에서 후예에게 개인의 특성의 운반구이다. 그러니까 이 혼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이 혼체가 그 과거에 있다가 닮은 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운반도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유전자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바탕에는 어떤 기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원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를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생성돼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조합해서 찍어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또 책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 여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이 이렇게 조합돼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이 유전자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 처음 세포 분열하기 시작해서 아주 태아에서 어떤 한 1개월이라고 그러지, 되게 뭐 한 인간의 영혼이 깃드는 시기가 그쯤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대충 만들어진다 이거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주의 그 본성, 불교에서 말하면 근원 이런 존재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들어갈 만하다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에 맞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라는 존재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지, 이 부모가 있어서 이 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있음으로 해서 그에 맞게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한 여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여기에 들어올 만하다고 인정되어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 존재는 애초부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모가 어떻게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온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이런 아버지하고 이런 엄마하고 합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듯이 평균되는 얼굴이 나온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새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두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의 인연 그룹과 어떤 공통적인 인연 그룹을 가진 그런 그 근원 본성에서 맞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의 존재가 자기에게 맞는 곳에 찾아온다. 그래서 몸의 분자는 계속 바뀌어도 뭐 세포 분열되고, 그런 얘기는 우리 배웠죠. 몸에 세포 분열되고 배설되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자기 몸을 생성하고 계속해서 바뀌죠.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러면 그 물질계를 보면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대로 똑같이 있죠. 그건 바로 이제 기질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질체가 계속 인간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물질계의 이걸로 생성되어 있는 몸은 그보다 상위 차원의 기질체가 그것을 이제 형성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분자가 바뀌어도 인간이 유지되죠. 기질체의 형태는 생몰 간의 작용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모를 초월하는 계승법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인생 끝에, 그런데 그 유전자를 보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죠. 이렇게 생성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질체는 생모를 초월하는 계승법칙,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래의 그 본성이 이렇게 와서 태어난 것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인연이 서로 이제 연관된 존재끼리 이렇게 계속해서 승계를 한다 이거죠. 유전자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인연이 얽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모의 그러니까 유전자 형태로 만들어진 그릇을 보고 그것을 찾아오듯이,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어진 사람들끼리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모를 초월하는 계승법칙이 있다. 이렇게 세포 정자난자 수정돼서 약간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되고 그럴 때 그러기 이전에 이미 이 두 사람과의 그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존재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체가 감성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혼체가 감성혼으로부터 인연으로서 영향받으니까 혼이 독특한 기질은 승계된다. 이 우주의 근원 이런 것이 다 혼체 그런 거에 대한 그 생성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성혼까지 들어가면은 인간의 그니까 자기의 어떤 참나, 자기 생각하는 주체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죠. 혼체는 그러니까 감성혼으로부터 자기의 그 존재 그런 것을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개성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개성들이 혼체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그 독특한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은 계속 승계가 되죠. 그 혼체마다 다 자기의 감성혼에 독특한 기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혼은 이 물리적 유전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민족혼의 존재, 특별한 집단혼이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뉴턴 박사의 거기에도 그 책에도 수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 태아로 자라납니다 해놓고 자기의 영혼이 더 발달한 영혼 그랬을 때 뇌의 발달 거기다가 자기에게 맞게 뇌를 더 발달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영성은 영계로부터 진선의 영혼 법칙을 가져온다. 그건 먼저도 얘기했죠. 영성은 영계로부터 진선의 영혼 법칙을 가져온다. 여기서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그냥 영성인 하면서 그냥 그런 일반 명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그 본래의 그 뜻을 다시 강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냐는 우주의 그 완전 존재가 있고 여기서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성들이 있습니다. 성이 같다면은 영혼이 분리될, 다른 영혼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각 성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각 개개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계로부터 그런데 이런 혼체 자기의 영성 근본 본성 이게 있죠. 이것은 이 영계 전체로부터 진리와 선언이라는 영원한 법칙을 가져오죠. 영원한 가치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하고 영원한 법칙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요 바탕에서 물질계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또 능력을 향상하고 만들어진 소질이 있죠. 이 영성의
진과 선, 영원한 가치와 대비시켜서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하고 그 소질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게 소질이라는 게 어렸어요. 젊을 때부터 좀 이제, 피아노를 잘 치고 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오랫동안 연습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이 되는 한 5살부터 물론 공놀이를 해가지고 한 10살 때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15살, 아직 20살 때 그래서 이제 소질이 나타나고 그래서 평생 연습하면서 더 늘죠. 근데 평생 했으면 좋겠는데 35살, 40살 길게 잡아도 그렇게 되면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연습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실력은 더 늘지만은 이론적인 연습은 더 하지만 물리적 체력이 더 이상 그걸 실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나 그걸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메시 같은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물론 뛰어난 능력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15살, 18살 약간 신체가 조금 성장할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 한창 나이 때 아주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러니까 전생에도 축구를 많이 했고 오랫동안에 그게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하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려면은 가령 100년 정도 축구를 연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전생에 20년 정도 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이렇게 하더라도 한 30살까지 해도 50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아무리 그냥 기를 쓰고 해도 메시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질은 생존 중에 획득한 능력과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능을 노력으로 못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수학 2, 3학년 수학 물론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도 있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2학년 때 굉장히 어려웠고 어떤 친구는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 잘하는 사람을 저 친구는 굉장히 잘하니까 도저히 재능이 있어서 그걸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복학생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그런 형분들 성적 좋고 잘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근데 중간에 군대 갔다 온 분 같으면 그렇게 크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냥 중간에 그냥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인데 더 잘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봐도 나중에 좀 봐서 다시 보면은 1, 2년 지나서 다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도 그러니까 다시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적 소질을 남의 소질을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영성이 혼을 통해 획득한 체험의 성과이다. 영성이 이 혼을 통해서 지상의 여러 가지 경험을 진과 선 그거에 맞춰 공식에 대입해서 계속해서 단련한 결과 체험 성과죠. 그렇다는 얘기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했죠. 잠과 죽음은 공히 과거에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이제 이 책에서 자꾸 그거를 인간의 이 연속적인 존재고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유로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 아침에 새로 창조되지 않았듯이 오늘 아침에 잠을 깨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에 처음 생겨난 사람이 아니죠. 어제도 있었죠. 그런데 아침 이전에는 사실상 잠을 자면서 존재하지 않았죠. 활동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도 지상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또 비유로 증명을 하는 게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끝내면 좀 다시 자는 거죠. 중단을 해야죠. 중단을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이 중단한 일을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크게 보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다시 태어나고 중단했다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서 지난 생에서 했던 일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별로 영화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제목도 좀 이상해졌고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있었고 또 방송국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마다 자꾸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아니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 모습이 달라져서 생활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그걸 자꾸 이상하다 신기하다고만 볼 게 아니라 그거가 바로 우리 인간의 윤회에 자꾸 다른 모습으로도 생겨나서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좀 더 입체감이 있었으면 진짜 어제의 일에 대해서 다음 날 자꾸 모습이 바뀌는 것도 어제의 일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다시 그에 맞게 태어나고 그런 거가 좀 더 설명이 됐더라면 이 비유가 더 잘 됐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아마 이 이야기 작자는 그냥 인간은 겉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면의 미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소재는 인간의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이런 삶이 참 어떤 때는 정말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정말 자는 일어나기 귀찮지만은 그래도 자다 깨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또 일을 하면서 그냥 계속 영원히 살고 싶지만 다시 또 이제 리셋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의 체험에서 밖에서 오는 것이 자아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데 밖에서 오는 것, 살다가 밖에서 어떤 어느 동네를 가가지고 기시감을 느낀다든가 어떤 전생에 원수를 지은 사람한테 공격을 당한다든가 그런 바깥에서 오는 건데 그게 자아를 생성한다. 그게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자기의 존재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 바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와 관련된 거다. 과거를 상기하는 기억이 내부에서 일어나듯이 똑같다 이거죠. 기억이나 자기의 기억이 과거를 현생에서 자기의 기억, 여기 자기가 어디를 갔으면 이거 어제 기억한 거다 하고 미리 알기 때문에 그걸 내부에서 일어나서 알죠. 그러니까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먼저도 쳐봤기 때문에 잘 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죠. 정의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건 기억이죠. 기억. 훈련 기억.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오는 업보 그것도 자기의 존재다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과거 혼의 행위가 자아에게 일어났나. 자기 혼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자기한테 다시 일어났나.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이거죠. 자기 행위. 그건 마치 기억이 과거의 경험에서 밖의 정황으로 호출되고 과거에 경험했는데 탁구를 쳐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앞에 탁구대가 있어서 또 치니까 밖의 정황으로 호출되고 상상으로서 이렇게 하면 잘 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도달하고 우리 마음에서 생성하듯이 그렇게 과거 혼의 행위가 다시 현생 자기로 나타납니다. 현생의 행위는 자신에게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또 뭐냐면은 현생에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거가, 이게 결말입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전생이고, 후생이고, 그런데 전생에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말은 현생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생에 행하는 많은 일들은 현생에서 결말이 안 날 수도 있다. 현생은 사실 또 생겨난 이유 자체가 설계되는 그 기준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현생의 설계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꼭 결말을 지으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현생에서 꼭 결말을 지으라는 것은 없는데 현생에서 다만 전생에 관련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행위를. 현생의 행위 진행 중에는 결과를 모른다. 현생의 행위는 현생은 행위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체험이란 건 완성을 했을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 어느 때의 생에서 체험이 될 수가 있죠. 결론이 되어서 행위가 혼에게 가는 것은 불가하다. 마치 진행 중에 경험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현생에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영혼의 그 완전한 존재적 완전한 경력, 결말 이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죠. 현재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마치 진행 중에 경험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떤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면은 그것은 그 경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뭐 하는 거 완전히 끝난 거 실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외부에서 오는 운명 체험은 내부의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외부에서 모든 운명 체험은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은 뭐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저희 오래전에 회사 그런 데서 서로들 이제 남 탓을 하고 뭐 인사 문제, 서로 조직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때 상사들이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자기 책임이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게 왜 어떻게 자기 책임이냐? 어쨌든 자기 운수는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자기 운수는. 근데 사실이 자기 운명이고 모든 거 아무리 뭐 나쁜 뭐 어떤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그런 것들도 결국 자기 책임일 수가 없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현생에서 이것을 이제 최대한 서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안 좋은 상황이 좀 서로 돕고 그런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제 전생과 관계가 있는 거라는 것이 다시 또 강조가 되죠.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모든 또 어떤 사람들이 경우 없는 행위를 하죠. 그런 게 전부 결국은 전생의 여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지위가 별로 높지 않은데도 자기가 무슨 높은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행위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가족이나 지인들 그러니까 평소 그렇게 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아주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가까이 부모가 자식을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 이제 전생의 부부라든지 이렇게 평생 같이 살던 그런 거 여운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전생의 여운. 그리고 여기서 또 동굴 생활은 동굴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시력이 퇴화돼서 그 시력이 퇴화된 그 동물은 자기가 겪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환경, 그 환경에서만 살듯이 인간도
혼을 통해서 영에 영향을 주어서 그 영이 이제 운명을 만들죠. 근데 그 영이 새 혼을 발생한다. 요 마지막 결론만 좀 더 자세히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혼은 영에 영향을 주어 행위가 운명을 부른다. 그러니까 혼을 영에서 어떤 생성된 존재라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상의 삶을 통해 가지고 지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줘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배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죠. 이런 지상의 경험을 통해서 지상의 경험을 영이 항상 접하고 있는 진과 선, 영원한 가치에 대입해 가지고 이게 성장을 계속 시키는가, 혹은 그냥 지상의 그것에 그냥 휩쓸리는 그런 단순한 경험, 그런 것을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전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 자체를 변화시키죠, 혼이. 그런데 이 영이 다시 혼을 생성하죠. 다시 삶을 해서 내려보낼 때는. 그러니까 다시 생성하는 것은 혼이 영에 영향을 줘가지고 영이 다시 혼을 생성하니까 이 전생의 삶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그런, 전생의 삶이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설계하고 만든다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지학 이 부분은 그냥 문장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체계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시 그러니까 좀 이 저자는 좀 더 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아, 좀 내가 거듭 얘기하면 좀 알아듣고 나한테 생각에 동의해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번역본은 난해하고 원문도 아니지만 영어문도 난해하고 그리고 장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읽어본 분들이 그런 성과를 쉽게 얻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 강의는 정말 이 책을 더 많이 읽어보실 필요가 없게, 저 자신도 여기서 상당히 먼저도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 여기 얘기한다고는 참 하기 어렵고, 그렇지만은 좀 미비한 건 뒤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하니까 이제 좀 더 이번 2차 그것을 완성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좀 총체적으로 새로이 정리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이제 상당 무슨 바디하고 그런 거 스피릿 바디하고 몸 피지컬 바디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설명하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말은 그러니까 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디하고는 다르죠. 그런 스피릿, 영적인 그런 존재, 근본적 존재하고도 통하는 얘기고, 그리고 성이란 말, 똑같은 똑같은 에테르 근본 질에 의한 세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물리적 몸에 가까운 것은 기고 영적 존재에 가까운 건 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 체계에 의한 보다 더 정확한 그러한 새로운 정리를 앞으로 좀 강의를 끝내가면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